자, 사회문화 4번. 지문이 어렵진 않아. 잘 봐볼까? 4차 혁명으로 인해 디지털 경제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게 된 데이터는, 저 읽을 때 뭐 해야 돼? 데이터야, 데이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데이터란 말이야. 거기에 딸린 게 뭐냐면 4차 혁명이라는 걸 건드렸어. 1차 혁명, 농업혁명, 2차 혁명, 산업혁명, 3차 혁명, 정보화혁명, 4차 혁명. 그때 중요하게 된 건 이 데이터란 말이야, 데이터. 얘는 이거 뭐라 했냐면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이라고 얘기했다. 부상이란 말은 떠올랐다는 얘기야. 전에는 아니었는데 데이터가 중요하게 올라온 거야. 일종의 재화로서, 일종의 재화라고 했으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재화는 아닌데 재화와 같은 거란 얘기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자, 그럼 데이터의 특징 볼래? 우선 데이터는 정보로서, 정보 특정 용도에 사용되면 더 이상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대부분의 일반적 재화는 달리, 자, 그럼 이건 일반적 재화야. 그래서 재화의 일종이라고 한 거야. 똑같이 사용되는 건 똑같아. 뭐라고? 사용된다는 건 똑같다고. 데이터건 재화건. 그런데 얘는 한 번 사용한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될 수 있다는 점. 이게 데이터가 갖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이 되겠지. 그지? 한 번 사용한 후에도 다시 쓸 수 있다는 장점.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 데이터. 한 번 사용해도 다시 사용된다. 비경합적. 또 이상한 말 나왔네. 비경합적인 성격을 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비경합적이라는 건 다투지 않는다 그런 얘기야. 다투지 않는 게 뭐야? 어떤 사람이 데이터를 썼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못 쓰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이 써도 다른 사람이 또 써도 돼. 한 번 쓰고 또 써도 돼. 이게 비경합이라고. 경합이라는 게 서로 다툰다는 얘기거든. 다투지 않아. 또한 플러스네. 뭐라고 돼 있냐?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재화가 아니라, 자, 최종적으로 소비되는 건 뭘까? 일반 재화겠지. 그지? 재화나 서비스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재로 간주한대. 자본재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얘는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또 투입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고. 단순히 소비되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본다면 4차 혁명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은 데이터라는데, 데이터가 뭐야 그랬더니 재화나 서비스 한 번 사용한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거야. 됐니? 요것만 알고 있으면 돼. 선생님 요렇게 쳤지. 데이터 한 번 사용 후에도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비경합적. 세 번째,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데 투입된다는 점에서 자본재로 간주되는 게 데이터란 말이야. 또 하나 더 해볼까요? 그랬더니 복제를 해도 거의 비용이 안 드는데, 그 다음에 경제 주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면 사회 전체로서의 재화 서비스 생산 비용이 하락하므로 데이터 공유는 사회 전체 효용을 증가시킨다. 결국 맨 마지막에 있는 건 복제에도 거의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공유하게 된다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하게 된대. 그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 또 나왔네. 아직 안 끝나는 거야. 대부분의 중요한 데이터는 인간의 행동에 관련된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의 가치가 부각되는 이유는 결국 이것이 데이터가 인간 행태에 관한 정보를 대량 직접 쌓아놓은 거야.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 행태에 관한 개인 정보들을 대량 집적해 놓은 것.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의 정보를 막 축적해 놓으면 이게 빅데이터가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직 안 끝났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 사회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훈련을 위해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돼야 된대. 자, 새로운 데이터가 끊임없이 요구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데이터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데이터의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데이터 수집을 위한 막대한 투자 비용이 필요해. 자, 여기 또 나왔어. 뭐라고? 한계 효용은 감소하지 않는 반면 데이터 수집을 위한 막대한 투자 비용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구축 단계가 끝나면 추가적인 비용은 점점 낮아져 0까지 수렴한다. 0까지 수렴한다는 얘기는 더 이상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마무리로 정리하면 이거야. 데이터의 한계용은 감소하지 않고
데이터 수집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해. 인프라가 구축되면 추가적인 한계 비용은 점점 낮아져 0까지 수렴한다. 여기 지금 중요한 단어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 한계 비용이 한계가 나왔어. 무조건 한계가 나오면 한 단위 하나를 생산하거나 하나를 소비할 때 얻을 수 있는 효용이나 비용이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한계. 알았니? 한계가 붙으면 무조건 플러스 하나야. 알았니?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그러면 나중에는 있잖아. 인프라가 딱 구축됐어. 더 이상 비용이 안 된다는 거야. 따라서 데이터를 수집, 생산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는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결국은 빅데이터라는 건 무제한 생성하는 것이 최적화된 생성이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무제한적으로 정보를 많이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 그런 얘기야. 결국은 한자성어로 하면 다다익선이라는 거야. 다다익선이 뭐야?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자,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노랗게 칠한 부분이 모두 데이터의 특징을 얘기한 거야. 정보량이 꽤 많아.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기억하냐면 첫 번째 이런 거야.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때 다시에 주목해. 왜냐하면 다른 재화는 다시 못 사용하거든. 그 다음에 자본재라는 점이 특징이야. 그 다음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됐죠? 데이터 공유하면 사회 전체의 효용이 증가한다. 그 다음에 인간 행태의 집적이다. 대량 집적.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끊임없이 요구돼서 데이터 한계 비용은 감소. 데이터의 한계 비용 감소. 그 다음에 인프라 구축 단계 한계 비용이 점점 낮아져 나중에 0까지 수렴한다. 이렇게 노란 것을 기억하든지 아니면 지금 파랗게 해놓은 부분 있잖아. 특정 단어를 기억하고 있으면 이거 데이터 내용 맞네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가 높아지면서 다른 지식 재산처럼 데이터에 대해서도 배타적 지배권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없는 거야. 나만 소유하는 거야. 소유권을 인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었다.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이 데이터 소유자야. 그럼 다른 사람은 지배할 수 없는 거지. 그 사람한테 소유권을 주는 거. 그게 논의가 진행되니까 아직 완결된 게 아니지. 우선 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해 주자. 먼저 소유권의 인정. 현행법상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이런 것들을 데이터 보유자가 포괄적으로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그럼 봐봐. 지금은 저작권법으로 영업비밀보호법으로 이거 보호해주고 있거든, 권리를. 근데 이 법을 가지고 데이터 보유자의 포괄적인 보호나 배타적 지배권을 주장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랬으니까 이 법 갖고는 이 법 저작권법이나 영업비밀보호법 이거 가지고는 데이터 소유권,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뭘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지?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수집하고 축적해 이익의 기반으로 삼는 대기업과 같은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한다면 이게 데이터의 합법적 유통에 기여하고 데이터 생산에 대한 투자 요인이 촉진될 수 있는 전망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계속해서 최대한 생성하는 게 최적화된 생성이라고 불렀잖아.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최대한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겠지. 근데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소극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인정하면 어떻게 돼? 기업이 적극적으로 데이터 수집에 나서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유통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생성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될 거란 말이야. 그 데이터에 대한 보호 있잖아.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주는 법률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그지? 그러나 이건 좋은 거였고 여기서 나쁜 거겠지. 데이터가 지닌 막강한 경쟁력으로 인해서 데이터를 유통함으로써 치러야 하는 비용이 유통으로 해서 인해 얻는 이익보다 클 것이라고 예상돼. 그럼 비용이 이익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손해 아니야. 그러니까 데이터 유통이 안 되겠지. 그러니까 기업이 데이터를 엄청 가지고 있는데 유통하면서 유통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그럼 유통 안 하고 가지고 있는 게 낫잖아. 이건 부정적이란 말이야. 자, 데이터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 지배권을 인정해주면,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해주면, 이걸 인정받으니까 유통에도 기여하고 투자가 촉진되는데, 이건 긍정적. 반대로 이게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오히려 유통에 소극적이야. 안 할 수도 있어. 또한, 자, 플러스야. 또한은 단점을 얘기하겠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정된 데이터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켜 오히려 데이터 거래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데이터 소유권이 거래 비용을 일으켜. 결국 데이터 소유권은 이미 빅데이터를 축적한 기업의 승자 독식 현상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파랗게 한 부분은 이거는 데이터 지배권, 배타적 지배권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고, 위에 노랗게 지금 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야. 알았어? 부정적으로 이해하는 건 이익보다 비용이 크다. 그러니까 데이터 유통이 안 된 거고, 데이터 소유권을 거래 비용이 일으키니까 데이터 거래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고, 데이터 소유권은 결국 기업의 승자 독식주의, 그러니까 기업이 온갖 데이터를 걔들만 갖고 있는 거지. 이런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서는 긍정과 부정을 다 얘기했어. 이와 달리 데이터의 소유권이 빅데이터의 정보 주체, 즉 정보 주체는 정보를 갖고 있는 거지, 빅데이터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정보 생산자들에게 있다고 보는지. 자, 그럼 잡아봐. 잘 들어봐. 뭐냐면 데이터의 소유권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데이터를 갖고 있는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의 주인공, 개인들이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데이터를 기업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빅데이터를 기업이 갖고 있어. 근데 그 개인이 갖고 있는, 기업이 갖고 있는 빅데이터는 다 개인들의 정보에 관한 거잖아. 그러니까 빅데이터는 다 개인이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야. 좀 다른 거지, 그지? 개인정보는 현행법상 각 정보 주체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통제할 권리. 자, 개인정보는 개인이 통제할 권리가 있어. 이 개인정보법이야. 근데 빅데이터를 수집 이용에 관한 해당 법 간의 긴장관계가 생겨. 이 긴장관계가 갈등관계, 대립관계라고. 자, 개인의 정보를 개인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이 정보를 기업이 다 빅데이터로 가지고 있어. 그럼 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갈등관계란 말이야. 이 법은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보장할 뿐,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로부터 발생할 경제적 수익을 통제할 권리는 보장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개인정보를 가지고 결국 빅데이터를 수집한 기업이 이익을 보는 거야. 내 정보를 가지고 기업이 이익을 본다고. 내 정보가 가지고 내가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이익을 본다고. 잘못된 거잖아. 그지? 이 개인정보법으로는 개인이 마음대로 정보를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기업이 이걸 다 이용해. 그럼 경제적 수익은 다 어디로 가? 기업으로 간단 말이야. 문제가 있다는 거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빅데이터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람들이 특정 기업의 플랫폼을 사용한대. 특정 기업의 플랫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제공하는 것을 데이터 노동으로 규정하고, 데이터 노동. 그 정보의 제공자, 개인이겠지, 그지? 경제적 가치의 일부를 귀속해야 한다. 그러니까 내 정보 가지고 너가 이익을 받지, 기업이. 그러면 나한테도 이익을 돌려줘야지, 일부는.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이건 이 개인정보의 주체가 기업이 아니라 주체가 개인이 이익을 봐야 한다. 일부를 돌려줘야 한다, 기업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는 개인정보 제공자를, 여기는 우리를 말하는 거야, 우리. 데이터 생산자이자 소유자로 간주해. 그러니까 소유자로 간주하니까 거기서 나온 이익은 내 소유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니까 나한테도 일부 돌려달라. 그런 얘기지. 개인정보가 지닌 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는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고 개인정보를 넘김으로써, 자, 개인정보 넘겼어? 그럼 이게 개인정보인데 빅데이터, 기업의 거로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았대. 내 정보를 1,000원에 사갔어. 그럼 내 정보가 1,000원의 가치밖에 없는 거야?
그거 갖다가 1,0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을 벌었어, 기업이. 그럼 4,000원 이익 본 거잖아. 그럼 그 중에 내 정보를 갖고 이익을 봤으니까 돌려줘야지. 빅데이터를 수집, 축적한 기업에 부가 집중돼. 내 정보를 가지고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단 말이야. 그거에 대한 비판적 의식으로 너네들이 번 돈, 빅데이터를 가지고 기업이 번 돈, 그 중에 일부는 개인정보의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 문단의 내용이란 말이야. 됐지? 자, 그러나가 났으니까, 야, 개인정보의 소유자가 이 부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 앞문단에서 나왔는데, 아니란 얘기지. 소비자가 적정하지 않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은 데이터 소유권에 인정하는 상관이 없으며 이미 넘겼으니까 돈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그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소유권을 넘겨버렸단 말이야. 오히려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을 인정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래 비용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는 데이터 보유자의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지. 또한 소유권이나 배타적 지배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자, 소유권도 인정하고 배타적 지배권도 인정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요인을 높이기 위해서, 자, 생산 요인, 데이터를 높이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일상생활의 기록에 가까운 것으로 소유권 인정 여부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있잖아. 별로 정보로서의 가치는 없다. 그러니까 뭘 돌려주냐. 그 다음에 수집하고 보관하고 이런 기업의 역할이 훨씬 크니까 기업이 부를 차지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정보 주체의 데이터 소유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에 한계를 보인다. 그게 그거야. 소유권으로 주장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보관하고 하는 비용도 있고 개인정보가 대부분 가치가 없는 건데 무슨 거기다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 이익을 갖다 일부를 돌려주냐 이런 주장에 대해서 한계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거지. 그러나 때문에 바로 앞문단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야. 마무리. 데이터는 그 특성상 여러 경제 주체에 공유되는 것을 가능할 뿐 아니라 데이터는 공유되는 게 가능하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점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면 자, 공유되는 게 가능하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이것도 뭐 따질 필요 없이 맞는 얘기라는 거야. 이론의 여지가 없다는 얘기는 다른 논의할 여지가 없다. 이건 무조건 맞다. 그런 얘기야. 이미 빅데이터의 독점 현상이 두드러진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요인이 부재한다는 것은 또한 분명하다. 자, 이거 뭐라 했냐면 독점 현상이 일어났어. 빅데이터. 이 빅데이터의 독점 현상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요인이 부재하다. 미쳤어. 내 데이터를 그냥 내 마음대로 스스로 그 데이터가 재산이라고 그랬잖아. 그거를 풀어버릴 기업이 어디 있어. 가지고 있지. 그치? 그럼 개인정보가 보관된다는 얘기잖아. 이것도 분명하다. 맞는 얘기야.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빅데이터를 잡아. 효율적인 데이터 경제 구축을 위해. 이거 공적인 거야. 아니면 사회적 효용이 높은 거야. 사회적 효용이 높으면 사회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유통시킬 것을 유인이 인정될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공개하겠지. 아니면 특정 플랫폼에 집적된 자신의 데이터를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내 권리를 유통시키는 거지.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왜? 공적인 것이고 사회적 효용이 올라가니까. 좋은 일이구나.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유통시키든지 공개하든지 뭐 할 거야. 정보 주체에게 보장함으로써 누구한테? 정보 주체는 누구야? 정보 주체는 우리겠지. 그치? 결과적으로 빅데이터의 유통이 가능하게 하는 방법 등이 현재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 현재는 유통이 불가능하지. 유통이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단서가 이거야. 공적인 것, 사회적 효용이 높아져. 그러면 당연히 개인정보를 공개해도 돼. 유통해도 돼.
그다음에 특정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을 옮겨도 돼. 예를 들어, 자, 봐봐. 선생님 봐봐. 구청에 내 정보가 있어. 구청 홈페이지에. 이거를 정부 홈페이지로 옮길 수도 있는 거야. 왜?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하는데 정보가 필요하대. 그러면 이건 사회적 효용이 높아지고 공적인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오케이 옮겨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하겠다. 빅데이터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으로 끝났어. 그럼 데이터로 시작해서 지금 데이터 소유권에 관한 문제, 유통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데이터, 빅데이터를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어떤 유통과 비용의 문제 뭐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논의했다고 보는 거야. 알겠지?